충성 2014년 2학기 위기관리 기말발표를 맡게 된 항공작전사령부 예비역 병장 서성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브리핑으로 영어로 시작하겠습니다. This case is about gunfire at Army June 21st. June 21st. Yeah. 2014, 8:15 p.m. Sergeant Lim killed 5 fellow soldiers and injured 7 fellow soldiers, bursting a grenade and firing the gun to at Goseong 22 Division. After gunfire, Sergeant Lim ran away. Instantly, Army tried to arrest Sergeant Lim, but during the process arresting Sergeant Lim, 2 soldiers were injured by friendly fire. Finally, this case is about gunfire causing 14 casualties. 네, 아주 쉬운 영어였죠? 다음 상황 분석입니다. 우선 이 사건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군대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봐야 되는데요. 첫째,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이 그 징집 대상이므로 약간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입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군의 강제적 성격과 지금까지의 부정적 이슈에 따른 벨크로 이펙트 때문에 군 관련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인볼브먼트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전방 부대는 이 특성상 실탄을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총기 관련 사고의 가능성을 굉장히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죠. 마지막으로 군 조직은 늘 정보의 공유와 보안에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보를 공개하는데 까다로운 지금 상태에 있는 거죠. 저희 조는 조사 결과 대한민국 군대가 프리스 크라이시스 단계를 매우 소홀히 생각하고 허점이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점은 뒤의 평가 부분에서 신랄하게 한번 비판을 해볼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바로 크라이시스 이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V고 자, 사건의 경과 6월 21일 8시 15분 PM 임병장은 그 동부 GOP 소초에서 군 생활을 3개월 정도 남긴 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장이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5명이 형사 직사하고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범행 직후 임병장은 곧바로 탈영을 시도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육군의 하부 조직은 위기 대응반을 가동하였고 상급 부대에서는 초기 대응반을 곧바로 발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장공비나 무장 탈영이 발생했을 때 발동하는 진돗개 하나는 사건 발생 2시간 이후에 발령되었습니다. 또한 도망친 임병장을 생포하기 위해 22사단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검문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22일 오전 김민석 국방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희생자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표현했죠. 그리고 임병장이 현재 남쪽으로 도망 중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임병장은 2번이나 지금 수색되어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부대 지휘관과 병사들이 미흡한 대처로 인해 임병장은 그대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 국방부의 예측과는 반대로 북쪽으로 도망친 임병장은 명파초등학교에서 수색부대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 마주침 이후에 임병장과 수색부대 사이에서는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대장 김모중이는 팔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5시 20분경
군은 해가 지기 시작하자 야간의 돌발 사태에 대비해 마을의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다시 임병장을 포위하기 위해 인근에 차단선을 설치하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동안 사건 소식을 들은 임병장의 부모님이 교전 현장에 도착해 투항을 권유합니다. 국방부도 투항 권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투항에 불응할 시 사살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해가 지고 임병장은 숲속으로 도준해 은신합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세 차례나 임병장과 접촉한 수색조는 임병장을 놓치고 맙니다. 이렇게 안보를 대라고 했지만 안보 모른다 하니까 그래 잘가 이렇게 하는 거죠. 또한 임병장을 쫓던 수색조가 서로를 임병장으로 오인하고 사격을 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이 일로 한 병사의 관자놀이에 총알이 스쳐 병원으로 후송됩니다. 날이 밝아 오전 10시 임병장의 위치를 파악한 군은 임병장과 대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임병장의 아버지는 투항을 권유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임병장은 유서를 쓰기 위해 종이와 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5시 유서 작성을 마친 임병장은 아버지가 아직 희망은 있다. 죽지 말고 살아라. 했지만 임병장은 아버지 이미 늦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옆구리에 총을 발사하고 임병장은 그대로 후송이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국방부는 한자 바꿔치기를 하여 임병장이 아닌 사람을 임병장인 것처럼 언론에 노출시킵니다. 진짜 임병장은 병원 후문 지하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그리고 그날 밤 21시 임병장의 수술이 잘 끝났으며 다음날 24일 아침에 유서를 공개하지 않은 채로 따돌림이 총기 난사의 원인이라고 입장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그날 환자 바꿔치기를 한 사실이 언론에 보고가 됐고요. 이에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아산병원 측에서 그랬습니다. 요구를 해서 그랬다 했지만 아산병원 홍보팀은 저희 그런 거 모르는데요? 이런 반대 입장을 내보냅니다. 환자 이송에 대한 논란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서 국방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아산병원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환자 이송단 129 환자 이송단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 유족들이 임병장의 유서를 공개하라는 요청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때 국방부는 유가족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개를 해달라는 요청을 유가족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밝히는데요. 하지만 유가족들은 그런 요청을 한 적 없다고 정면으로 맞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국방부는 아주 거짓을 많이 행하고 있던 거죠. 6월 28일 국방부는 국군수도병원에서 희생장병들의 합동 연결식을 열었습니다. 묵념 한번 하고 7월 4일 임병장 구속되고 그리고 해당 소초장인 강모 중위는 자리를 비웠으며 근무 중이었다고 거짓 보고한 데에 따라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고요. 유서 내용을 첫 공개하고 합동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거기서 임병장이 따돌림을 당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임병장의 계획적인 단독 범행이라는 점을 밝히게 됩니다. 특히 난사가 아닌 조준 사격을 했다는 점 또한 범행의 고의성의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군의 고소행진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임병장 수색작전에 참여했던 과정에서 오인사격을 했다는 혐의로 병사 7명을 형사 입건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누가 썼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운전병과 무전병까지 입건 대상에 올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건이 이렇게 진행됐는데요.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평가와 재연을 해보겠습니다.
이슈별 대응평가에서는 우선 프리크라이시스 단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신호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임병장은 소대장과의 면담 중 고등학교 때 칼부림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문에 임병장은 바로 A급 관심병사로 분류되는데요. 이 때문에 군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A급 병사 판정 후에도 별다른 관리 없이 방치되다가 A에서 B급 판정으로 B급 병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B급 병사로 넘어가자마자 GOP 근무에 투입되는데요. 임병장은 이 GOP 근무를 빼달라고 몇 차례나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총기 난사 한 달 전 자신을 놀린 동기와 주먹 다짐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와의 근무조를 다른 조로 넣어달라고 했으나 간부는 농담삼아 총으로 해결하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건의 징조들 앞에서 군 당국의 무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국방부의 실질적인 대응들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후 바로 위기 대응반을 발동한 것은 훌륭하나 진돗개 하나라는 비상 사인을 평소보다 좀 늦게 발령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부대가 이 사건을 축소 혹은 은폐시키려고 시도하였거나 아니면 상부로의 보고 과정이 지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이란 조직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곧바로 언론 브리핑을 열어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발빠르게 사과를 한 것은 Form of Crisis Response의 Responding Quickly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병장이 후방으로 도주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성 발언은 결국 국방부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레퓨테이션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추측성 정보가 아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꼽힙니다. 추격 중인 임병장을 계속 놓치는 문제는 군이 무장병사 탈영 사태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추격을 하던 관심병사에게는 총알을 주지 않았고 간부가 아닌 병사들에게는 임병장의 사진조차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은 위기 발생 시에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데에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이 서로 5인 사격 한 부분은 서로의 위치나 작전을 공유하지 않는 위기 상황 시에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스테이크 홀더들에 대한 대응도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을 모두를 실질적으로 대피시키지 못해 거주 건물 옆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거나 그들을 대피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혼자 박박치기 사건은 미디어가 국방부를 공격하는 좋은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오프니스 측면에서는 어니스트를 지키지 않고 언론을 속인 것은 아주 최악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서를 두고 유가족들과 공방을 벌인 것은 국민정서상 약자인 유가족의 의견이 부각되어 국방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앞서 국방부가 밝힌 범행의 이유와 유서의 범행 이유가 불일치한 점도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와 불신을 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 공중에 대한 대응도 좋지 못했습니다. 5인 사격자들은 사실 임병장 생포작전에 목숨을 걸고 적극적으로 투입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군대라는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벌의 대상자들이 병사와 대대장 선에서 머물렀다는 점은 군이 꼬리 끊게 나선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실 22사단장은 1개월 감봉이라는 경징계도
뿐만 밖에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관심병사 관리 제도를 변경한다는 측면은 군 총기 사건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나 과거에도 이러한 보안을 약속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방부에 대한 벨크로 이펙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탄복을 지급해서 총기 난사가 나도 총기 난사가 나도 프리미어를 이거 막 하면 안 돼. 편집해줘. 편집해줘. 방탄복을 지급해서 다시 신2 방탄복을 지급해서 총기 난사가 나더라도 병사들의 인명피해를 막겠다는 방안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또 국방부는 오는 2015년부터 총기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을 따로 선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검증된 인물들을 선발해 투입한다는 측면은 using inherently safer process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의 전사자 지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순직자로 처리한 것은 법과 절차에 따른 대응을 한 것으로 Special Program for Victims 측면은 아니지만 국방부라는 조직은 국가 조직이므로 형평성과 일관성을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대응 재원을 정리해보자면 첫째, 위기가 발생하기 전 대응 매뉴얼이 있었다면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 둘째, 추측성 정보를 성급하게 제공하기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점이 나았을 거라는 점. 셋째,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신뢰관계를 유지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점. 넷째,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instructing information을 제공했더라면 더 좋은 대응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공중에게 너무 책임을 몰아간 것은 부적절하며 adjusting information을 제공하는데 소홀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조의 보고였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받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